26일 한국은행과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3월 말 한국의 실질 실효환율 지수는 85.44로 집계됐습니다. 한 달 전보다 1.5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겁니다. 실질 실효환율은 특정국 통화와 1:1 관계를 보여주는 명목 환율과 달리 주요 교역국의 물가와 통화 가치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원화의 실질 구매력을 측정한 지표입니다. 원화의 가치를 100으로 봤을 때 100보다 낮으면 원화 가치가 저평가된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원화 가치는 글로벌 주요 국가 비교에도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국의 지수는 BIS 통계 대상인 64개국 중 일본과 노르웨이에 이어 세 번째로 낮았습니다. 원화의 하락세는 지난해 10월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80까지 떨어졌습니다. 이후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으로 90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환율 상승과 수입 물가 급등입니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 기준 한 달 새 6.3% 뛰며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500원 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중동전쟁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같은 흐름이 장기화될 경우 수입 물가를 자극해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우고 실질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2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악의 신용카드사의 3월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42조 9,941억 원으로 전월 말 대비 92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드론은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로 경기 상황이 악화될수록 증가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특히 최근처럼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금리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카드론으로 수요가 몰리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자금 이동이 아니라 서민층의 자금 사정이 그만큼 악화됐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장기화될 경우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카드론은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고 상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더 큰 위험은 이 같은 부실이 카드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카드사는 자금 조달 과정에서 은행과 긴밀히 연결돼 있어 카드론 부실이 확대될 경우 은행권의 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 시스템 전반의 신용 리스크가 확대될 경우 자금 시장이 경색되면서 대출 축소와 실물 경제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카드론 증가세는 단순한 대출 지표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체력 약화를 보여주는 신호로 볼 수 있으며 향후 연체율 관리와 취약계층 대응 정책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에 나섰지만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4개월 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시가 큰 변동성을 보였음에도 오히려 비투는 증가하면서 신용대출을 비롯한 기타 대출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72조 8천억 원으로 전월보다 5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기타 대출 잔액은 237조 1천억 원으로 5천억 원 증가했는데 주식 투자를 위한 신용대출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입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금융 시스템 전반에 부담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대출 중심의 증가 흐름은 금리 변동에 취약한 구조를 만들며 향후 금리가 상승하거나 증시가 조정을 받을 경우 연체율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 비중이 높아질수록 주가 하락 시 반대 매매가 급증해 시장 변동성을 더욱 키우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계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소비 여력이 위축되고 이는 내수 경기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위험 자산으로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지속될 경우 단기적인 시장 충격이 실물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정교한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